안녕하십니까? 동주최씨 벽동지의 36세손 최수기입니다. 최영 장군님을 기리는 전국에 있는 사당과 기념물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본 동영상은 동주최씨 종친님들의 2대, 3대 후손들을 위해 교육용으로 만든 것입니다. 가문과 선조를 이해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가문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갖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돌아가신 할아버지, 아버님께서 들려주시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순서는 북한 지역에 있는 사당과 기념물, 서울 경기 지역 사당과 기념물, 충청남도 사당과 기념물, 동주최씨가 직접 관리하는 사당, 부산 지역 사당과 기념물, 남해, 동해, 해안 지역에 있는 사당과 기념물들, 제주도에 있는 사당과 기념물 순입니다. 먼저 북한 지역에 있는 사당으로 개성 덕물산 최영장군 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개성 덕물산 최영장군 당입니다. 덕물산은 임진강에서 북쪽 방향으로, 개성공단에서는 남쪽 방향으로 보이는 해발 288m 높이의 나지막한 산입니다. 그 산 정상 부근에 최영장군 당이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1920년대 경성제국대학교 교수가 세 차례 최영장군 당을 실사하고 촬영한 사진이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영장군 당의 유래는 1362년 고려시대 홍건적 백만 대군이 침입하였고 최영장군께서 홍건적 격퇴에 커다란 공로가 있어 도형벽상 공신이 되셨습니다. 도형벽상공신이란 사당의 공신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 업적을 기릴 수 있는 공적인데, 바로 이 덕물산에 최영장군을 그려놓은 사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최영장군께서 1388년 위화도 해군군에 의해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참수당하시고 조선 500년 동안, 그리고 일제 30년 동안 무속인들이 신전이 되었고 최영장군 신앙의 본거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개성에 있는 덕물산 위치입니다. 적색의 동그란 부분이 고지도에 나타난 덕물산이고 임진강에서도 보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구글 지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임진강에서 덕물산이 바라 보이고 도라산 기준으로 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남한에서 바라본 덕물산과 개성공단에서 바라본 덕물산입니다. 1930년 일제시대 덕물산 사진입니다. 덕물산 최영장군 당에 대한 내용은 조선시대 여러 문헌들에 나와 있습니다. 덕물산 최영장군 당의 의의는 무속인들 사이에 기도의 영험이 있는 장소라는 점입니다. 최영장군 당은 건물 세 채로 되어 있으며 장군당, 창부당, 부인당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장군당은 세 칸으로 가운데 칸에는 장군과 둘째 부인이 흙으로 만든 인형같이 생긴 소상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 칸에는 장군의 자식으로 고려의 32대 국왕인 우왕의 왕비가 된 영비와 아들
2명이 그려져 있습니다. 왼쪽 칸에는 처년들을 앓게 한다는 여신인 별상이 아기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가운데 인형 형태로 만들어진 소상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부분이 둘째 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군당 오른쪽 칸에 그려져 있는 최영 장군의 자식들입니다. 딸 1명과 아들 2명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중환의 택리지에 나와 있는 덕물산 설명입니다. 택리지는 18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중환이 조선시대 실학자였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점도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개성에서 동남쪽으로 10여리 되는 곳에 덕적산이 있고 산 위에는 최영의 사당이 있다. 사당에는 소상이 있는데 지방 사람이 기도하면 영험이 있다 한다. 지방 사람들이 사당 옆에다 침실을 만들고 민간의 처녀를 두어 사당을 모시게 한다. 그 처녀가 늙고 병들면 다시 젊고 예쁜 사람과 바꿔서 지금까지 300년 동안을 하루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시녀가 스스로 말하길 밤이 되면 신령이 내려서 교접한다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인 경성제국대학교 교수였던 이키바 다카시 교수 저서에 따르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검정 글씨 부분을 살펴보면 우측에는 장군의 한 딸과 2 아들이 그려져 있다는 글과 장군의 장남이 청룡도와 삼지창을 가지고 서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최영 장군님의 장남은 고려 대호군까지 지내시고 철원군 동성읍 하갈리에 묘소가 있는 최담공으로 추정합니다. 다음은 서울과 경기 지방에 있는 최영 장군을 모시는 사당과 기념물들입니다. 먼저 고양시 최영 장군 묘, 파주시 고려 대전, 종로구 인왕산 국사당, 마포구 공민항 사당, 용산구 남이장군 사당, 종로에 있는 명륜동 관성묘, 승보서가 있고 부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관동에 있었다는 무민공 도용입사 사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최영장군 묘입니다. 고양시 대자동에 있는 최영장군 묘는 경기도 문화재 제3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영장군은 출장 입상 영웅으로 전쟁에서 백전백승의 장군이시고 조정에 들어와서는 나라를 이끄시던 재상으로 국왕 다음의 권력 서열 1위인 문화시중이셨습니다. 최영장군 묘소의 유래는 위화도 회군군의 무력 집단에 의해 참수되시고 손녀 사위인 맹사성이 사람을 시켜 시신을 수습하고 경기도 고양시에 있던 최영장군 부친 묘소 앞에 모셨습니다. 고양시 대자동 묘소에 가면 최영장군께서 직접 친필로 쓴 부친 묘비 글씨도
보실 수 있습니다. 최영 장군은 조선 500년 동안 조선 왕조에 의해, 그리고 일제시대에는 최영 장군께서 고려 말에 많은 왜구들을 격퇴하였기 때문에 일제 역사가들은 최영 장군 행적과 역사적 가치를 고의적으로 말살하여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되고 국가의 정체성을 찾으면서 역사 속에서 감춰져 있던 최영 장군님은 역사 밖으로 나오신 유인이 되셨습니다. 500년 이어온 조선이 망하고 일제강점기가 끝난 이후 적분묘에 조금씩 풀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1975년 경기도 문화재 등록이 되었고, 박정희 대통령 지시에 의해 문화재 보수도 처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동주최씨 대종회와 고양시에서는 최영 장군 묘역 정비공사, 최영 장군 학술 발표회, 동주최씨 대관을 재발행하였습니다. 최영 장군 묘역은 2015년 고양시 예산 1억 3천을 들여 석축 보수 정화 사업을 하였고, 2020년에도 고양시 예산으로 추가 정비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와 동주최씨 대종회에서는 묘역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영 장군 묘 뒤에 부모님의 묘소가 있습니다. 부모님 묘소가 있는 묘비는 1388년 최영 장군님이 돌아가시기 이전에 직접 쓰신 친필 비석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최영 장군 시제로 동주최씨 대종의 주관으로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종친의 제종들이 모여 매년 음력 10월 8일 고양시 대자리 최영 장군님 묘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최영 장군님 관련 많은 외빈들께서도 직접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시제가 있기 전에 민속 의례인 산신제와 봉분을 정비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 장군 탄생 700주년 기념으로 대자산 최영 장군 묘 입구인 고양시 관선동에 세워진 비석입니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씀은 공직자들은 권력과 연계된 어떤 부도 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최영 장군님께서는 임금님께서 상으로 내리신 전토와 노비도 사용하셨고, 최고위 장군과 임금 다음의 권력 1인자셨지만 끝까지 검소하고 청렴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본받아야 할 유인이 되셨습니다. 2017년 기념비 제막식 행사 사진입니다. 동주최씨 대종의 임원진, 고양시 고양문화원 책임자들 뿐 아니라 주민, 초등학생들까지 참여하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최영 장군 묘가 있는 고양시에는 어울림누리문화체육관 센터 내에 최영 장군의 충절시 비를 제막하였습니다. 고양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공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노기상제에 좋은 말을 잘 먹여 키워 시냇물에 깨끗하게 씻겨 타고 용천설악이라는 좋은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전쟁터에 나가서 장부의 위국 칭조를 세워볼까 한다는 시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고려 대전에 모셔져 있는 동주채 씨 선조들의 위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시대 왕족 위패를 모시는 사당은 서울시 종로에 있는 종묘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왕족과 공신에 대한 역사를 기리기 위해 2006년 개성이 보이는 파주시에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여러 문중들의 성금으로 고려 대전이라는 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동주채 씨는 고려 개국공신, 재상, 공신, 문화시중을 지내신 시조이신 1세조 최준옹공과 5세조 최유청공, 6세조 최당공, 10세조 바로 최영 장군의 위패를 모셨습니다. 동주채 씨 시조이신 대강태사 최준옹공, 5세손 시호가 문숙이신 최유청공, 6세손 시호가 정안이신 최당공 위패가 있으며 정안공의 호는 쌍용으로 과거시험 위원장인 지공거까지 지내셨으며 쌍용 기로회를 만들어 당대 유명하시던 분 9분과 활발한 활동과 문학작품을 남기셨습니다. 동주채 씨 정안공파의 시조이십니다. 그리고 고려의 마지막을 지킨 10세손 철원부원군 최영장군의 위패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동주채 씨는 고려의 개국부터 시작하여 마지막을 지킨 가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동주채 씨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고려 선왕에 가입한 동주채 씨 명단입니다. 고려 개국과 마지막을 지킨 동주채 씨 위상에 걸맞게 많은 후손들의 선양의 가입과 시제 참여가 필요합니다. 양력 10월 15일 파주시 고려 대전 제례에 많은 종친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종로구 인왕산에 있는 국사당에는 최영장군 무신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국사당은 조선 초기인 태종, 이방원 시대부터 나라를 지켜주는 호국의 신들을 모시고 국가 기우제와 국가 제사를 모시던 곳입니다. 고려의 충신인 최영장군 신을 조선의 국사당에 모시는 것도 이씨 조선의 역사적 이중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쨌든 조선시 입장에서는 최영장군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무엇보다도 최영장군 신을 모시는 기도의 효험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국사당의 원래 위치는 경복궁이 바라다 보이는 남산 산정에 있었는데 일제시대 남산에 일본 신사를 만들면서 정상 부근에 조선을 지켜온 신앙을 모시는 국사당이 있다는 것이 못마땅하였으며 국사당을 인왕산으로 강제로 옮기게 하였습니다. 인왕산에 모셔있는 최영장군 무신도는 개성 덕물산의 소상 상태로 유지되어 있는 최영장군 모습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는 서울, 경기 만신들이 덕물산에 가기 전에 사전에 이곳에서 구슬을 하고 출발하거나 1945년 해방 이후 개성 덕물산을 가지 못하게 되자 인왕산에서 최영장군 신을 만나는 많은 행사를 하였습니다.
1925년 남산에 있던 국사당 사진입니다. 남산에 있던 국사당 내부 최영장군 신상은 1925년 인왕산으로 강제로 이전되면서 바뀌어졌습니다. 즉 남산 국사당에 있던 최영장군 신상과 바로 이 사진입니다. 현재 인왕산 국사당에 있는 신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남산과 인왕산 국사당에는 많은 무당들이 최영장군 신앙을 모셔왔었습니다. 인왕산으로 이전한 이후 최영장군님의 신상 모습입니다. 붉은색 관복에 투구를 쓰고 계신 모습과 청령 언월도를 쥐고 계신 형상으로 조선시대 오지연 문장 전상고에 적혀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붉은색 관복에 투구를 쓰고 검은 수염이 나 있고 오른손에는 청년 언월도를 쥐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포구 공민항 사당에 모셔져 있는 최영장군 모습입니다. 공민항 사당은 국가등록문화재 제231호로 관리들의 녹봉을 보관하던 광흥창 자리에 만들어졌으며 매년 가을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의의는 공민항이 반원 정책을 실시한 국왕으로 국가의 자주정신을 기리고 서울 서강하구의 수호신으로 자리매김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유래되는 전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 초기에 광흥창이란 창고를 지을 때 고려 제31대 공민왕께서 서강동에 사는 노인 꿈에 나타나 이곳에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면 창고와 서강 일대가 편안하고 번창하리라 하여 나가보니 영정이 발견되어 그곳에다 공민왕 사당을 짓게 되었다. 공민왕과 왕비인 노국공주, 최영장군, 왕자, 불신동자 등의 영정과 화상을 위치하였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민왕 사당 행사 사진입니다. 공민왕 사당 내부 최영장군 영정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최영장군 영정입니다. 서울 용산구 남이장군 사당에 모셔져 있는 최영장군 신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이장군은 조선 세조시대에 16세에 무과에 급제하여 많은 공적을 남기고 27세 젊은 나이에 병조 판서까지 지낸 촉망받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모함으로 참수형을 당하였고 남이장군이 참수되어 용산에 사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당에 최영장군 내외의 신상이 같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사당의 의의는 마을의 재앙을 없애고 국민과 주민들의 복을 기원하는 데 있습니다. 종로구 명륜동에는 중국의 장군인 관흥장을 모시는 관성묘가 있습니다. 관흥장을 중심으로 좌우로 여러 민속 신앙의 주신들이 모셔져 있는데 최영장군과 최영장군의 아장과 공민왕 부부도 모셔져 있습니다. 위치는 서울 종로 명륜동 성균관대학교 서울 캠퍼스 부근으로 조선시대 성균관 근방의 위치로 관동이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이 위치가 현재 관성묘가 있는 위치입니다. 이 관성묘는
서울시 민속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다가 소유자가 임의로 내부 구조 변경을 하여 민속문화재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명륜동 숭보사입니다. 조선시대에 최영장군을 모시던 부군당 목록에 등재된 곳으로 내부 사항은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숭보사의 유래는 최영장군께서 장군과 재상으로 활동하시던 고려 말 개성에 있는 성균관의 과거를 보기 위해 모여드는 유생들을 위해 안향선생께서 노비 100명을 지원하였고, 그 노비들은 과거를 치르러 개성에 오는 유생들을 상대하였기 때문에 교양과 전문 지식이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안향선생은 노비들의 노비직을 면천해주고, 그 노비들은 자신들을 면천해준 주인인 안향선생의 고마운 뜻을 기리기 위해 만든 사당입니다. 기록에는 문성공 안향선생이 집안의 노비를 면천시켜주자 이에 면천된 성균관 노비들이 안향선생의 은덕을 보훈하기 위해 안향선생이 돌아가신 후 기일 성균관 동묘에 1744년까지 제사하여 오다 후에 단을 따로 설치했다가 다시 사호를 설립하였으며 안향선생 외 11위를 취향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면서 수도가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하였고, 개성에 있던 성균관도 현재 종로 명륜동으로 이전되어 개성에 있던 안향선생의 노비들이 광골이라는 마을을 만들어 과거를 보러 한양에 오는 유생들을 지원하는 커다란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분들이 고려의 충신 최영장군을 모셔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명륜동에 있는 숭보사 외형입니다. 부군사입니다. 부군사 또는 부군당이라고도 하는데, 이 명칭은 특정한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조선시대 한양 각사 아전들이 청방 곁에 최영장군님의 위패를 모시고 청백리셨던 최영장군님을 모시던 곳입니다. 신입 관원이 들어오면 필히 제사를 지내게 하였고, 그래서 부군사는 한양과 전국에 있는 많은 아전 청방 주변에 있고 최영장군님을 모셔왔습니다. 조선조 중종실록에는 양형고 부군당이라는 곳이 있었고, 최영장군과 우왕의 왕비인 영비를 모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후 부군사는 최영장군을 관아에 모셔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는데, 민간으로 넘어가 민간 신앙 대상이 되고 마을 공동 제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던 부군당 마을 제당이 19개소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며, 주민들이 무사안이와 무탈을 기원하는 제사로 변하게 되었고, 서울, 경기에 있는 모든 만신들이 최영장군을 모시고 있다는 이야기가 일반화된 것입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 신사를 모시는 것이 강요되었기 때문에 왜구를 격퇴하셨던 최영장군을 모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판단하여 탄압을 하였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생적으로 반일 정신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군사에 대한 문헌입니다. 동국여지 승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군사 각사 아전의 청방 곁에 있으며 해마다 10월 1일에 제사를 지낸다. 세상에서 혹 말하기를 고려의 시중 최영이 관직에 있을 때 재물에 깨끗하고 징수를 하지 않아서 이름이 떨쳤으므로 아전과 백성들이 사모하여 그 신을 모셔 존숭한다고 한다. 강 고을에도 모두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부군사에 대한 문헌으로 조선 후기 실학자인 박지원의 연암집에도 부군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부군당에 그려진 무신도는 청주 기봉영당의 충청북도 문화재 영정과 유사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검정색 부분으로 신상을 보면 주립에 구슬각근을 달고 새의 깃털인 호수를 꽂아 위엄과 사나움이 마치 장수와 같은데 혹 고려 시중 최영의 귀신이라고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윤석의 이재난고에도 부군사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각 아문에는 모두 부군당이 설치되어 있으며 아전이나 노비들이 제사를 지낸다. 성균관 노비들이 벽성정 동쪽 가장자리에 부군당을 설치하였는데 최영 장군과 우왕의 왕비를 모셨다. 우왕의 왕비가 최영 장군의 딸입니다. 동국 여지 비고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검은색 글씨 부분에 성균관의 노비들이 벽성정 동쪽 가장자리 골짜기의 가운데 또한 부군당을 설치하였는데 그 영정 하나는 최영 장군의 상이고 또 하나는 우왕의 왕비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가에서 제사를 지내던 부군당은 일제시대에 일반인인 만신들에 의해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진은 행당리에 있는 부군당으로 경성제국대학교 교수인 아키바 다카시가 촬영하여 보존된 것입니다. 일제시대 평안남도 평양 만수대 아래 부군당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경성제국대학교 교수인 아키바 다카시가 촬영하여 보존된 것입니다. 서울 지역의 사당으로 이성계가 정권을 잡고 태조 5년에 최영 장군의 시호를 무민공으로 내리면서 도영 입상 사당을 관동에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관동은 현재 성균관 대학교가 있는 명륜동 근방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최영 장군 전기소설에 따르면 내가 전년에 관동을 지나다가 동리 우측에 빛나는 단청을 한 작은 사당이 얼핏 보이길래 동리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최대감의 것이라 하는데 내가 그 화상에 절을 하고 보니 그 광채나는 눈빛이 오히려 요동을 향해 노려보는 듯 하였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최영 장군 전기소설에도 일제시대까지는 현재 종로구 명륜동 광골이라는 곳에 최영 장군을 모시는 사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민공 도용입사 사당에 있던 화상은
일제시대까지 실제로 존재하였으며 1945년 해방 이후 두산그룹에서 사당을 구입하였고 이후 성균관대학교에 팔았으나 사당에 있던 최영 장군의 그림인 화상의 소재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충청남도에 있는 사당과 기념물입니다. 홍성군 기봉사, 홍성군 금마의상, 홍성군에 있는 용봉산 활터와 부여군의 홍산대첩비, 홍산대첩 문화재를 소개하고 아산시에 있는 맹사성 고택으로 최영 장군이 사시던 곳으로 손녀 사이가 된 맹씨 가문에 주었던 건물입니다. 고불기념관에 기록된 최영 장군에 대한 내용도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홍성군 기봉사입니다. 기봉사의 기봉은 최영 장군의 호입니다. 매년 양력 9월 26일에 홍성군 최영 장군 선양의 주관으로 제양을 지내고 있습니다. 홍성군에 원래 있던 최영 장군 사당은 1961년 5.16 군사혁명이 발생하고 사이비 종교단체 정리 정책으로 없어져 버렸고 회철되었습니다. 1995년 이기형 홍성군수께서 부임하셔 현재 위치의 기봉사가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기봉사는 무속인들의 민속 신앙 기도처로 이름이 높습니다. 기봉사의 현판과 기봉사 관광 안내문입니다. 홍성군 금마면 철마산에 있는 금마의 상입니다. 최영 장군께서 양광 전라도 최복사를 부임하여 홍성에 주둔하실 때 군사훈련과 실전을 지휘하던 곳입니다. 최영 장군의 애마가 얼마나 빠른지를 내기하다 자신의 말의 목을 베었다는 전설입니다. 금마에 대한 전설은 고려 말의 명장 최영 장군은 철마산에 와서 말을 타고 활을 쏘며 무술을 연마했다. 하루는 최영 장군이 철마산에서 백월산을 향해 활을 쏘면서 자기가 아끼는 애마인 금마에게 이 화살보다 더 빨리 달리면 큰 상을 주고 이 화살보다 늦게 달리면 목을 베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 위에서 백월산을 향해 활을 쏜 다음 있는 힘을 다해 금마를 달리게 하여 백월산 밑에 있는 은행나무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찾아보았으나 화살에 보이지 않자 화살이 더 먼저 날아간 것으로 생각하고 눈물을 머금고 말의 목을 베었습니다. 말의 목을 베어 말의 목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화살이 슉 하고 날아왔습니다. 최영 장군은 자신의 실수로 사랑하던 말의 목을 벤 것을 애석해하며 말의 무덤을 크게 만들어 주었는데 지금 홍성읍 금마총이 그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영 장군의 활을 쏘던 산은 철마산이라 하고 그 근처에 금마라는 지명이 생겼는데 이 지명은 이 이야기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금마설화에 나오는 최영 장군 말 무덤입니다. 현재 홍성군 홍성읍에 있습니다.
금마설화에서 최영장군님이 활을 쏘던 철마산입니다. 금마전과 철마산 유래비가 있습니다. 홍성읍, 홍봉읍, 용봉산 활터입니다. 용봉산 전설이 있는 곳으로 최영장군께서 활쏘기 훈련했던 활터입니다. 최영장군께서 활 훈련을 하시던 활터에서 본 전경입니다. 부여군 태봉산 체육공원에 있는 홍산대첩비입니다. 홍산대첩에 대해 고려사에 나오는 삼면이 절벽에 가까운 경사가 있는 장소에서 전쟁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홍산대첩비와 팔각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여군에서는 매년 9월에 최영장군의 홍산대첩을 선양하기 위해 홍산대첩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홍산대첩에 대한 역사성 홍보와 태봉산성과 홍산관할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들과 같이 하는 홍산 지방 축제 행사로 자리를 잡았으며 식전 공연 이후 최영장군 및 무명장졸 영혼제를 치르고 홍산 대첩 제례, 주민 화합, 노래자랑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시에는 맹사성의 고택과 맹사성의 호인 고불 기념관이 있습니다. 맹사성은 최영장군의 손녀사이입니다. 맹사성은 최영장군께서 장군과 재상으로 고려의 중요한 역할을 하시던 우왕 때 과거 시험에서 장운급제를 한 인물로 위화도 회군군에 의해 개성에서 참수되자 사람을 시켜 최영장군의 시신을 수습하고 경기도 고양시 대자산에 있는 최영장군 부친이 묘소 앞에 모시도록 한 분입니다. 이후 맹사성은 조선 세종 때 우의정과 자의정을 지냈습니다. 사진에 있는 맹사성 고택은 최영장군이 지은 집으로 최영장군께서 맹사성의 부친께 물려주었고 현재 신창맹시 종중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고택 건물입니다. 맹사성 고택 맞은편에 현대식 건물인 고불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 내부에는 맹사성과 최영장군 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고불기념관에는 청소년, 성인들을 위한 다양한 방문 기념 이벤트와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 대상으로 정기적인 청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주최 씨가 직접 관리하는 사당입니다. 경북 김천시 무송정, 충북 청주시 기복영당, 전북 익산시 두천사, 강원도 강릉시 덕봉사, 그리고 평안북도 벽동군 최씨문화 공영회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북 김천시 무송정입니다. 18세기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정자로 동주최씨 김천파에서 최영장군 영정을 모시는 제학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1993년 이전에는
별도의 영정을 사용했으나 이후 국가표준 영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성정의 주변 사진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청주시 외평동에 있는 동주채씨 청주파에서 관리하는 기봉영당입니다. 영당이란 영정을 모셔둔 사당이란 뜻으로 이곳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최영장군님 영정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1984년 철정 5년에 창건되었으며 1978년 청주 공군 비행장 건립으로 인해 현재 있는 외평동으로 이전 복원되었습니다. 기봉영당에 봉안되어 있는 영정은 충청북도 문화재 자료 제8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철종 때 27세손 최귀영 공께서 기봉영당에 봉안해 놓으신 작품입니다. 특징은 무신도 양식을 갖추고 있으며 최영장군 무신도의 기준이 되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봉영당의 사진입니다. 기봉영당 내 사적비로 1991년 최창호님 외 후손들이 헌금으로 건립하였습니다. 전북 익산시 두천사로 동주채씨 익산파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조선 정조 때 건립되었으나 서원 철폐 시 회철되었고 1900년부터 최영장군님의 영정과 유패를 모시고 제향을 지내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덕봉사입니다. 덕봉사의 명칭은 두산동 덕정봉 서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어 덕봉사라고 명명되었으며 1958년 최영윤 공의 발의로 후손들이 2년간 일신단결하여 준공시켰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부 지정 국가표준영정 원본이 보존되어 있는 사당입니다. 덕봉사의 사진입니다. 다음은 평안북도 벽동군 철원 최문 공영회당입니다. 벽동은 평안북도 압록강에 수풍발전소가 있는 수풍호를 끼고 있는 군입니다. 1960년 이민보 족보에 따르면 1388년 최영장군님이 개성에서 참수당하시고 호군과 평안북도 성천부사를 지낸 최영장군님의 차남인 최언공께서 철원에서 1년 동안 지내다 당시 여진족의 땅이었던 벽동으로 몰래 숨어 사시는 은거를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80여 호의 수백 명의 동주채씨 집성청을 이루었습니다. 벽동파 34세 최신원공의 자서전에 따르면 일제시대 때 오른쪽 사진과 같은 형태의 100평 규모 2층 기와 철원 채문 공영회당을 만들었고 2층에 선조님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향을 드렸으며 1층은 자선들의 공부방, 경로회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동주채씨 벽동파 34세 최신원공의 부부입니다. 1987년 결혼 75주년 기념 행사 사진으로 북한 지방의 좋은 풍속으로 14세에 결혼을 하셔 결혼 75주년을 기념하는
금강혼식이라는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치렀습니다. 당시 KBS, MBC 등 9시 뉴스에도 방영되었던 분입니다. 벽동파 34세 최신원공의 친필 좌서전과 최신원공의 장남인 최중건 공의 가족사진입니다. 다음은 부산 지역의 사당과 기념물들입니다. 남구 감만동 무민사, 수영구에 있는 무민사, 동구 자성대에 있는 최영장군 비각입니다. 그리고 영도구 복내산 산제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남구 감만동 무민사입니다. 감만동의 감만이라는 한문 풀이는 오랑캐를 이긴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감만동은 일본과 가까웠기 때문에 고려 때부터 왜구의 침입이 잦았으며 당시 최영장군은 용감한 전투로 왜구를 막아냈고 사당은 일제시대 때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철거되었습니다. 1968년 감만동 주민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감만동 무민사를 재건하였습니다. 부산 감만동에는 최영장군님을 마을 수호신으로 모신 이후에 일제시대 6.25 월남전쟁에 참가한 토박이 주민 중에는 사망한 이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감만동 무민사 제향사진입니다. 제향은 무민공 최영장군 사당 보존회에서 주관하고 지역 주민대표, 기관장, 동양초등학교 학생들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감만동 무민사의 경내 사진입니다. 1977년에는 최영장군님이 남해안 왜구 토벌 시 전공을 기록한 유족비가 건립되었는데 특히 서해가 허도중 선생께서 비문을 적으셨습니다. 감만동 무민사 인접한 도로명도 무민사로로 되어 있습니다. 향사일에는 동양초등학교 학생대표와 교직원이 참석하고 향사시, 최영장군 일대기 녹음방송, 최영장군 노래 등을 방송하며 주변 주민들과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호국정신을 되새기게 하는 산 역사 교육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감만동 무민사 전설입니다. 부산의 감만동을 비롯한 해안가는 일본과 가까워 왜구의 노략질이 끊이지 않았다. 왜적이 가장 두려워하는 최영장군은 누구보다 외침을 막아줄 수 있는 훌륭한 수호신으로 여겼던 것이다. 일제감정기가 되자 감만동 무민사는 일본인들의 눈엣 가시가 되었다. 왜구를 격퇴한 최영장군을 모시는 사당을 일본인들이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었다. 과거 최영장군 사당은 지금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사당 위에는 수백 년 된 소나무들이 쭉쭉 뻗어 있었다. 일제는 이곳에 방공포를 설치한다는 구실로 공사를 벌여 소나무를 자르려 하였다. 명목은 방공포의 설치였지만 최영장군 사당을 없애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런데 최영장군 신이 노에서인지 소나무를 자른 일본군 책임자가 갑자기 죽게 되자 일제의 방공포 설치 작업도 중단되고 말았다고 한다. 그 뒤도 무민사에 대한 일제 행패는 계속되어 무민사에 보관되어 있던 현판과
연역을 다 불살라버렸고 계속되는 탄압으로 인하여 최영 장군에 대한 제사도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해방 후 감만동 사람들은 무민사 보존회를 결성하여 최영 장군의 숭고한 뜻을 다시 기리면서 최영 장군에 대한 재앙도 복원되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영구 무민사입니다. 고려 말 최영 장군께서 부산 수영 앞바다에서 왜구를 격퇴하였으며 최영 장군 사당은 옛 수영성 동문 밖 선사 바위 위에 만들어졌는데 1973년 태덕수 선생의 발의로 개축되었습니다. 100여 명의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사당 개축 기금을 내놓으셨고 그분들은 장군의 고마운 은공을 새기고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수영구 무민사 주변 사진입니다. 동구 자성대 최영장군 비각입니다. 영내에 고려말 왜구 토발에 공을 세운 최영장군 비각이 있습니다. 관리는 안승대 옹께서 하고 계시며 나는 존경의 마음에서 최영장군에게 향을 올린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동구 자성대 비각 내부 사진입니다. 내부 오른쪽 벽면에는 백마를 타고 진격하는 최영장군님의 기마도가 걸려 있습니다. 매년 음력 5월 5일 향사에는 부녀자들도 참석하여 제수 준비 등 향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관리를 위해 철문이 닫혀 있습니다. 영도구 복내산 산제당입니다. 최영 장군께서 탐나를 점령하여 갔을 때 인연을 맺었던 탐나국 여왕을 모시는 아시당이 있습니다. 부산진 첨사 정발 장군이 봄, 가을 제사를 지냈다고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당 전설입니다. 최영 장군께서는 천상에서 쫓겨나서 탐나국의 여왕이 된 선녀를 첩으로 삼으셨다는 전설입니다. 조선시대 영도에는 나라에서 경영하는 국마장이 있었다. 그런데 영도에서 말을 실어 갈 때 서쪽으로 끌고 가기만 하면 말이 병들어 죽어버리는 일이 생겼다. 그러던 차에 한 선녀가 노복 2사람을 데리고 절영도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나오는 것을 본 사람이 없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때 정발이라는 무관이 부산진 참사로 새로 부임해 왔다. 그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문을 듣고 군마들이 병들어 죽는 이유가 선녀 때문이라는 생각이 했고 어느 날 정발의 꿈에 한 선녀가 나타났다. 그 선녀는 자신은 천상에서 쫓겨난 탐나국 여왕이 되었다가 최영 장군이 탐나를 점령할 때 그 첩이 되었는데 최영 장군이 탐나를 떠난 뒤 신돈의 모함으로 절영도에 유배됐다는 소식을 듣고 절영도에 왔지만 끝내 최영을 만나지 못하고 한마는 귀신이 되었으니 자신을 위해 사당을 짓고 혼을 위해 유래해달라고 했다. 정발은 자신의 꿈꾼 이야기를 조정에 아뢰고 조정에서 동네부사 송상현에게 명하여 산제당과 아시당을 짓고 해마다 봄가을 제를 지내게 하였다. 그 이후부터는 군마가 폐사되는 일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전설입니다. 복내산 산제당 주변 사진입니다. 남해 동해해안 사당과 기념물입니다.
통영시의 두 곳을 소개합니다. 통영시 사랑면 최영장군 신사와 통영시 장군당입니다. 다음은 남해군의 두 곳입니다. 남해군 미조리 무민사, 남해군 임진성 기념각, 그리고 여수에 있는 여수 영당입니다. 동해에 있는 영덕군 동묘를 소개하겠습니다. 통영시 사랑면 최영장군 사당입니다. 경상남도 문화재 제3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한문풀이는 섬이 뱀같이 길게 생겼다 하는 데서 유래하였습니다. 이곳은 외구 침입이 빈번하는 곳이었고 최영장군께서는 여수에 진을 치고 지휘하셨는데 주민들이 장군을 기리고 풍요와 마을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모셔왔습니다. 사당에 모셔있는 위패에는 고려공신 최영장군 영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면 최영장군 사당 주변 사진입니다. 사당 안에 걸려있는 보살도입니다. 연꽃 위에 앉아 두 손으로 합장한 보살 그림이며 그 의미는 아직 파악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통영으로 통영시의 사당인 장군당입니다. 경상남도 중요 민속자료 제9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최영장군 응공에 보답하는 마을 제당으로 최영장군님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셔져 있으며 300년 전부터 장군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당 내부에는 최영장군의 영정, 대목마, 작은 목마가 있습니다. 목마에 대한 전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목마를 용마라 하고 호랑이보다 센 최영장군께서 타고 다니시던 철마라는 전설이 있고 최영장군의 철마가 호랑이에 싸우다 다리에 상처가 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는 철마가 있었으나 다리에 상처 입은 말로 교체되었다고 합니다. 장군산 장군당에 대한 전설입니다. 장군당의 말은 황금으로 되어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이 가지고 가다 물에 빠뜨렸다고 한다. 또한 예전의 말은 철마였는데 다른 마을에서 훔쳐가다가 그 배가 바다에 빠졌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어업을 크게 하던 다나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정교하게 만든 목마를 장군당에 모셨다고 한다. 그는 고기를 잡으면 가장 크고 좋은 것을 목마에 걸었으며 어획량도 다른 사람에 비해 많았다고 한다. 두 마리의 목마 가운데 작고 정교한 것이 다나카의 것이고 크고 투박한 것은 마을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고 한다. 일설에는 다나카가 가지고 온 목마는 1960년대에 없어졌고 그 이후 마을의 머슴이 새로 큰 목마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작은 목마는 2000년쯤에 양계일이라는 스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도 한다. 예전에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들 때 장군봉이 보이면 가마나 말에서 내렸으며 사람들이 말을 타고 장군봉이 보이는 세폭고개를 넘을 때면 꼭 낙마하거나 말이 다쳤다고 한다. 이를 참지 못한 마을 사람들은 밤에 몰래
장군봉에 있는 철마를 훔쳐다 바다에다 버렸고 그 이후부터는 낙마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나중에 철마가 없어진 것을 안 삼덕리 사람들이 목마를 만들어 안치했다고 한다. 장군봉에 올라갈 때는 침을 뱉거나 오줌을 누지 않는다. 장군에 대한 예우와 권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남해군에 있는 사당 두 곳입니다. 먼저 미조리 무민사입니다. 이것은 남해군 보호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영장군께서 왜구를 전담하는 채복사와 해도노통사 재직하시면서 남해와 많은 인연이 있으셨습니다. 최영장군 은공에 보답하는 사당이 만들어졌고 남해군 미조리에는 특히 최영장군 신은 아이를 출산하게 해주고 풍어를 갖다주는 신이 되셨습니다. 남해군 수협 주관하는 풍어 대제에 최영장군 제향을 지내고 있습니다. 무민사 영정입니다. 이 영정에 대해서는 최영장군 영정편에 모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충청북도 청주시 기봉영당 영정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민사 제향 사진과 주변 전경입니다. 남해군 미조리 무민사 관련 첫 번째 설화입니다. 한 촐로가 꿈에 최영장군이 학을 타고 내려오는 꿈을 꾸었다. 그런 후 바닷가에 하얀 단지가 흘러 들어왔는데 그 안에 최영장군 영정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학이 내린 곳에 최영장군 사당을 짓게 되었다고 한다. 사당은 조선조 성종 때 지었으며 현재의 사당은 1954년 미저면 최영장군 유적보존회가 결성되어 1978년에 다시 지은 것이다. 현재 사당 내에는 최영장군의 영정 1점, 화상 2점,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미조리 무민사의 두 번째 설화입니다. 조선시대 중엽 미조항진 첨사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늙은 노인이 나타나 최영장군의 영정과 칼이 바닷가에 있으니 찾아가서 잘 모셔 놓아라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첨사는 곧 잠을 깨서 수문장인 봉장군에게 시켜 찾아오라고 하였다. 봉장군이 바닷가에 가보니 나무로 만든 궤적이 놓여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최영장군의 영정과 칼이 들어있었다 한다. 첨사는 이것을 집으로 싸서 모셔두었는데 어느 날 화재가 일어나 영정이 날아가 지금이 최영장군 당 자리에 놓여졌다. 여기에 첨사는 조그만 사당을 짓고 칼과 영정을 모셔놓았다. 그 후부터 사람들은 이 무민사에 와서 최영장군에 대한 제사를 지내게 되었으며 아이를 못 낳는 부부가 무민사에 와서 엎드려 절을 하면 아이를 낳게 되었고 고기잡이 배가 출항할 때는 언제나 이 무민사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배가 출항하는 풍습이 생겼다라는 설화입니다. 남해군 풍어제는 무민사에서 고유제를 치르고 장군 영정을 모시고 별신굿을 행하고 있습니다. 길놀이 행사에는 최영장군 영정을 모시고 관내 일대를 행진하는데 영기, 의장기, 풍물패, 봉장군 목상, 최영장군 영정, 첨사 명언 깃발 순으로 진행합니다. 무민사 보존회 회원들과 마을 주민, 학생, 군인이 참여합니다.
남해군 임진성 기념각입니다. 이 기념각 영정실에는 왜구들이 이곳을 침범했을 때 왜구를 직접 격퇴시키고 남해를 수호해 주신 명장인 정지 장군, 최영 장군, 이순신 장군 세 분의 영정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지 장군은 고려 말 장수로 최영 장군께서 왜구 방어의 책임을 맡았던 최복사와 해도 도통사였을 때 해도 도원수로 훌륭한 해전을 치렀던 장군입니다. 여수의 여수 영당입니다. 영당이란 영정을 봉안해 놓은 사당이란 뜻입니다. 1443년 세조 25년에 최영 장군을 모시는 해신당이 여수시 돌산대구 입구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해신당에는 임진왜란 이후 이순신 장군을 비롯해 세 분의 영정을 추가로 봉안하였는데 일제시대 때 역사적으로 자신을 공격했던 네 분의 영정은 모두 없애졌습니다. 이후 1982년에 와서 최영 장군님을 비롯한 네 분의 영정을 다시 봉안하게 된 영당입니다.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던 최영 장군의 영정은 일제시대에 일본이 한국 혼 말살 정책을 펴자 여수경찰서 형사부장이던 김차봉이란 자에 의해 유실되었다고 전해집니다. 1970년 여수 영당의 모습입니다. 최영 장군님을 모시는 해신당이었으나 일제시대 때 훼손되어 회신당이라는 건물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수 영당지라고 당시의 지점이 문화재로 지정된 사연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해안가인 영덕군 동묘입니다. 독이란 현대식 군대에서 장군기, 부대기 같은 부대의 유용과 기세를 표현하는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동묘는 수군진이 있던 곳에 군대가 떠나고 민간 신앙으로 넘어가 둑제를 지내는 곳을 말합니다. 무신사당으로 운영되는 영덕군의 동묘에는 고려 명장 최영의 독신지위라는 위패가 모시고 있습니다. 동묘 제사는 토박이 주민이신 김덕순 선생이 4대째 100년간 동묘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일제시대 때는 일본군의 눈을 피해 밤중에 몰래 제사를 지냈고 현재는 영해면장 등이 참가하는 지역민 참여 행사로 봉안되고 있습니다. 영덕군 동묘 유래는 원래 영해부 객사 동쪽에 있던 것인데 1916년 일제에 의해 현 위치로 축소 이전되고 1966년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동묘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기와와 현판에 표시된 연도를 기준으로 상당 기간 보수되어 오고 관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이 군대에서 사용하던 대장을 표시하는 상징물로 독, 둑, 뚝이라고 불렸던 것인데 정식 명칭은 둑신기입니다. 이는 군대의 대장 앞에 세우는 군기로 군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려와 조선시대 둑제는 군대가 출정할 때마다 둑신에게 제사를 지냈고 둑신은 강력한 치우천왕, 조상님, 도깨비의 상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일제는 고려와 조선시대 전쟁 행사인 둑제 행사를 당연히 말살하였고 현재 둑제에 대한 지식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둑죄의 사례는 서울의 성동구에 있는 뚝섬에서 둑죄를 지내는 둑신사가 있던 곳으로 경칩과 상강 때 둑죄라는 제사를 행했다고 합니다. 군대가 출병할 때는 대장 장군을 상징하는 둑을 먼저 모시고 나감으로써 군인이 사기를 높이는 효과를 가졌다고 합니다. 제주도 사당과 기념물입니다. 추자면 채영대장 신사와 최근에 만들어진 제주시 에어룹 채영장군 사당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기념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주시 에어룹 항몽 승전비, 제주시 옹포포구 격전지비, 서귀포시 법한포구와 범섬 채영장군 배엄주리 표석입니다. 추자면에 있는 채영장군 사당은 제주도 기념문화재로 조국 도통대장 채영장군이라는 신의를 모시고 있으며 사당을 지어 외국 환란을 막으려는 목적과 채영장군께서 목호 정벌을 위해 추자도에 체류하는 동안 새로운 어법인 어망을 만들어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셨는데 풍어를 기원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추자도에서 채영장군 신앙은 바다의 신으로 풍어의 신이 되셨습니다. 채영장군 사당 주변입니다. 에어룹에 최근 2010년도에 새로 만들어진 채영장군 사당입니다. 명심정사라는 개인 기체험 및 기공수련장 내부에 만들어졌습니다. 목호 반란은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교체된 시기에 원나라 관리였던 목호들이 키우던 말 징발에 반발하여 고려의 관리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제주도는 고려 말 100년 동안 원나라에서 많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며 당시 제주를 완강하게 지키던 원나라 관리인 묵호들과 원나라 군대는 치열한 저항을 하였습니다. 이때 제주도 초탕민들이 희생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지며 그런 이유로 제주도 본토에는 고려의 목호 정벌을 친송하는 측도 있지만 목호 정벌의 부정적인 이해관계자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명심정사 내 신도비와 기념비가 세워져 있으며 내부에는 제향도구와 채영장군 영정이 모셔져 있으나 동주최씨 대종회에서 공식으로 제공하는 국가표준 영정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주 에어룹 순환도로의 에어룹경은 항몽 멸호의 고장이라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 뜻은 몽고에 저항하고 오랑캐를 멸망시킨 고장이라는 의미입니다. 목호의 난을 평정한 채영장군님과 제주도까지 옮겨온 삼별초의 김통정 장군 돌상이 있습니다. 항몽 승정비 주변 사진과 의미를 설명하는 역사 만화 내용입니다. 옹포포구 격전지비입니다. 목호의 반란을 평정하기 위해 채영장군 부대가 상륙한 지점입니다. 옹포포구의 옛 지명은 명월포로 석지리 필사 등의 3명의 적장 우두머리들이 끈질기게 저항한 격정지입니다. 채영장군 부대도 제주도 상륙에 많은 고생과 희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옹포포구 주변 사진입니다. 명월포는 옹포포구의 옛 이름입니다. 목호 반란군이 서귀포시에 있는 범성까지 도망갔으며 최영 장군이 이끄는 고려군은 서귀포 지역에서 범성까지 줄로 연결해 뗏목을 타고 일시에 많은 병사들이 동시에 공격하는 전술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몽고의 우두머리들은 전멸되고 말았습니다. 최영 장군님의 고려 군대가 원나라 목호 반란군들이 마지막 전투였던 범섬 전투 상산도와 전투 상황에 대한 안내 비석입니다. 범섬 전투에 대한 전설입니다. 범섬으로 달아난 목호를 진압하기 위해 최영이 외돌개 바위를 장군의 모습으로 치장했고 멀리서 이를 본 목호들은 대장군이 진을 친 것으로 알고 그만 겁에 질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진다 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사진으로 최영 장군 승전비입니다. 목호반란 진압 승전을 기념한 기념 비석입니다. 자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신 분이십니다. 최영 장군님과 동주최 씨 역사에 대해 연구하시고 많은 자료를 준비하신 청주주의 최재형 종친님이십니다. 고려 명장 최영의 역사 흔적을 찾아서 저자이신 김병섭 선생이십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데 참고한 자료와 주로 참조한 논문 8종입니다. 추가되는 자료는 다음 카페에 동주최씨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동주최씨를 검색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